자, 이번 시간부터 ITQ 엑셀 2023년 1월 14일 기출문제를 가지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블로그에 오셔서 기출문제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수험자 유의사항이라든지 답안 작성 요령, 그 다음에 문제까지 쭉 다 나와 있지만 한번 같이 훑어보고 넘어갈 부분 빨간색으로 표시해놨으니까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 파일명은 본인 수험번호 빼기 성명, 수험번호는 8자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험번호 8자리 빼기 이름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하는데요. 어디에다 저장하느냐면은 내 PC의 문서에 ITQ 폴더에다가 저장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의 파일로 저장합니다. 엑셀은 여러 개의 시트를 이렇게 작업을 할 수 있어요. 자, 1작업 시트, 2작업 시트, 3작업 시트, 4작업 시트 이렇게 해서 시트 4개를 나중에 이제 작성할 건데 각각의 시트별로 파일명을 넣어서 저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트 4개를 한꺼번에 묶어서 하나의 파일로 저장을 해야 되고요. 각 시트를 파일로 나누어서 작업해서 저장할 경우 실격 처리된다는 내용도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문제의 조건은 MS 오피스 2016 버전으로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 2010이라든지 아니면 2019라든지 다른 버전으로 했을 때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버전별로. 자, 그리고 제1작업부터 제4작업까지 문제가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반드시 1작업부터 순서대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리고 모든 작업 시트의 A열은 열너비 1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하겠지만 1, 2, 3작업만 우선 먼저 작성을 하는데요. 제 4작업은 그래프를 작성하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 할 겁니다. 그래서 1, 2, 3작업에 A열은 열너비 1로 해줘야 된다는 거. 그리고 시트명도 이렇게 1작업, 제1작업, 제2작업, 제3작업으로 꼭 바꿔주셔야 됩니다. 자, 이제 문제풀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제풀이는 표서식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서식만 하는데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도형으로 제목 만들기, 결제란 만들기, 표로 이렇게 만들어서 데이터 입력하는 내용까지. 자, 여기 가로 1, 가로 양가로 2, 3, 4, 5, 6 이런 내용들은 함수로 문제를 푸는 과정이기 때문에 값 계산에 해당이 됩니다. 그거는 다음 시간부터 하도록 하고요. 오늘은 이 형태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엑셀을 실행하셔야 되겠죠? 자, 엑셀 실행에서 맨 처음에 뜨게 되면 이 창이 뜨게 되죠? 여기에서 오늘 처음이니까 새 통합 문서를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아까 답안 작성 요령에서 설명을 드렸듯이 이 시트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시트 1, 시트 2, 시트 3 혹시 시트 1 하나만 나와 있다 그러면 여기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2, 3, 3개의 시트를 먼저 만들어 주시고요. 시트명을 먼저 변경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시트명 변경하는 방법은 여기를 더블 클릭해 주시면 돼요. 시트명 위에서 더블 클릭해 주시고 제1작업 이렇게 제1작업, 제2작업, 제3작업으로 바꿔주시는 거죠. 자, 여기도 더블 클릭해서 제2작업 이렇게 입력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더블 클릭해서 제3작업 이렇게 입력해 주시고 엔터 쳐주시면 시트명을 바꿀 수 있는데요. 자, 그리고 각 시트의 A열은 1로 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엑셀에 대한 설명은 제 블로그에 보시면 링크로 걸어놨습니다. 엑셀 화면 설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쭉 링크를 걸어놨으니까 그 내용으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1작업을 눌러주시고 여기에서부터 이제 항상 시작을 해야 되죠. 이 내용이 1작업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 써 있잖아요. 제1작업. 그래서 표서식 작업인데요. 자, 각각 모든 시트의 A열을 1로 바꾸려면은 전체 선택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1작업만 지금 클릭이 되어 있으니까 컨트롤 키 누르고 2작업 눌러주시고 3작업 이렇게 눌러보면 선택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이렇게 시트를 전체 선택한 다음에 그 다음에 A열을 이 A열을 클릭해서 바꿔주시면 돼요. A열 클릭한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열 너비 나와 있죠. 여기를 얼마로 바꾼다고요? 기본 값은 8.38로 되어 있는데 이걸 1로 바꿔주라는 얘기죠. 그래서 확인 눌러주시면 이렇게 A열은
이렇게 1로 바뀌어서 연럽이 1로 바뀌어서 여기에다가 데이터 입력하지 않고 B열부터 데이터를 입력해서 여기 딱 붙지 않게 해준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1작업 내용만 해야 되기 때문에 나머지 이렇게 선택이 된 것들은 해제를 해 주셔야 돼요. 이걸 안 하고 그대로 작업을 하시면 여기에다 작업한 내용이 그대로 2작업, 3작업에도 들어가게 됩니다. 2작업, 3작업에다가는 다른 내용을 해야 되는데 1작업 내용이 그대로 들어가 있으면 또 막 삭제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복잡해지죠. 그래서 여기 1작업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른 다음에 시트 그룹 해제를 눌러주시면 해제가 되고 1작업만 이렇게 선택이 된 상태로서 1작업 내용을 입력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데에서 해제하지 마시고 1작업에서 해제해 주시면 1작업 선택된 상태로 마무리가 되니까 꼭 그렇게 해주시고요. 자, 이 내용을 입력하기 위해서 여기 행 높이도 조정을 해주셔야 돼요. 이 기본값은 너무 좁아요. 그래서 행 높이도 이렇게 좀 늘려주겠습니다. 그래서 1행부터 14행까지 지금 내용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행을 1행을 클릭하시고 클릭한 상태로 드래그 하시면 이렇게 블록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1행부터 14행까지 블록 설정한 다음에 여기 행번호 아무 위에서나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해서 행 높이를 선택한 다음에 요거는 어느 정도 주시면 적당하냐면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제가 해보니까 그 정도 주면 적당한 값이 21입니다. 21 주셔서 이렇게 행 높이를 조정을 해주시고 4행 있잖아요. 여기 4행은 제목이 두 줄로 들어가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4행만 별도로 클릭해서 행 높이를 좀 높여주시면 돼요. 4행 클릭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행 높이 눌러주시고 여기는 어느 정도 주시면 되냐면은 32 정도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32 주어서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데이터부터 먼저 입력을 하겠습니다. 데이터의 입력은 여기에서 먼저 항목부터 오른쪽으로 쭉 입력한 다음에 그 아래로 데이터 내용을 엔터를 치면서 입력해 주시면 훨씬 작업하기가 편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다가 관리번호 이렇게 입력을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 마우스 키보드에서 방향키 오른쪽 방향키 눌러서 입력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입력을 쭉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제2사까지 데이터 내용을 항목명을 전부 다 일단 입력이 끝나면 자, 관리번호부터 이제 아래로 입력을 해주시면 같은 종류의 데이터들을 손쉽게 이렇게 입력해 나갈 수가 있죠. 항목을 왜 먼저 입력을 했냐면은 종종 하다가 빠뜨리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항목명을 제대로 먼저 입력해 주시고 작업을 하시면 빠짐없이 순서대로 입력할 수 있기 때문에 항목을 먼저 입력하게 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영문 대문자하고 숫자하고 연결된 그런 번호가 나와 있어요. 이때 대문자를 Shift 키를 누르고 입력하게 되면 시간이 걸리니까 전부 다 대문자잖아요. 앞에 첫 글자가. 그럴 때는 캡스록 키 왼쪽에 보시면 캡스록 키 있습니다. 그걸 눌러주시면 캡스록 설정이라는 것이 뜨면서 대문자를 이제 입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왼손으로는 대문자 한자만 입력하는 거니까 B 이렇게 입력해 주시고요. 한영키 눌러서 B 입력해 주시고 나머지 숫자 2-001은 오른쪽 숫자 키에서 입력하는 것이 훨씬 빨라요. 그래서 오른쪽 숫자 키 빼기도 있고 다 있으니까 자 2-001 이렇게 입력해 주시고 엔터 쳐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거 보니까 K하고 1-001이죠. 그래서 1-001은 오른쪽 숫자 키에서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엔터를 치면서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여기 B13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은 전체 이게 3개의 셀을 합쳐진 거죠.
이 셀에다가 이렇게 합치게끔 입력할 때 입력하는 내용은 어디다 해주면 되냐면은 맨 앞에 B13 셀에다가 입력해 주셔야 돼요. 중간에다 입력하시면 셀을 합치면 날아가 버립니다. 데이터가. 그러니까 맨 앞에 셀에다가 입력을 해 주시면 되겠고, 여기도 B14에다가 이 내용을 입력을 해 주시면 되니까 전체 내용 지금부터 입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내용을 다 입력을 했죠. 여기를 클릭하면은 여기에 이제 수식 입력 줄에 입력된 내용이 나타납니다. 함수를 넣었을 때는 함수가 나타나지만 데이터를 입력만 했을 때는 그 내용이 나타나게 돼요. 자, 그런데 B13에다가 입력했으니까 나타난 거고 C13을 클릭하면 안 나타나죠. 자, 이렇게 맨 앞에다가 입력해서 나중에 여기를 합치기를 해줘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 맨 앞에다 꼭 입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나머지 것들 전부 다 입력을 완료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다 입력이 끝났는데요. 여기 중간에 보시면 B2-001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나중에 여기 밑에 내려가 가지고 정리를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는 이 내용 입력하시면 안 됩니다. 이 내용은 자동으로 나중에 유효성 검사라는 것을 이용해서 여기서 선택해서 나타내게끔 한 것이기 때문에 이 내용을 그냥 직접 입력하시면 안 되죠. 그래서 여기는 비워뒀습니다. 자,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고요. 이제 조건을 보면서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건 보니까 모든 데이터의 서식에는 이렇게 나와 있죠. 모든 데이터, 여기 안에 있는 모든 데이터, 1작업에 나와 있는 이 시트 전체 데이터를 선택하려면 여기 전체 선택, A열과 1행 사이에 있는 여기를 눌러주시면 전체 선택이 됩니다. 자, 전체 선택해 주시고, 자, 글꼴이 굴림 11포인트죠. 자, 여기서 굴림 이렇게 해서 엔터 쳐주시고 11포인트는 그대로 똑같으니까 놔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 나중에 가서 이제 수정할 건데 이렇게 나와 있다는 얘기는 날짜는 제대로 들어있는데 열 너비가 좁아서 이렇게 나온 거니까 나중에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정렬은 숫자 및 회계 서식은 오른쪽 정렬, 나머지 서식은 가운데 정렬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따로따로 하는 것보다 일단 가운데 정렬을 먼저 해주시면 돼요. 홈 탭에 맞춤에 가운데 정렬 해주시고, 자, 숫자 및 회계 서식은 이 두 개밖에 없어요. 이거를 여기만 전부 다 가운데 정리해 주시고 얘네들 두 개만 선택해서 숫자 및 회계 서식은 오른쪽 정렬이라고 되어 있죠. 자, 오른쪽 정렬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컴마가 들어가 있는 이 내용은 바로 뭐냐면은 그게 회계 서식입니다. 그래서 숫자는 일단 오른쪽 정렬하시고 전부 다 회계 서식으로 해주셔야 돼요. 지금 딱 붙어 있잖아요, 여기 줄에. 근데 얘네들은 회계 서식을 지정하면 이렇게 약간 여백이 오른쪽에 있어요. 얘하고 좀 다르죠? 자, 그래서 회계 서식은 어디에서 해주시면 되냐면은 여기 홈 탭의 표시 형식에 보시면 쉼표 스타일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 눌러주시면 돼요, 그냥. 이게 회계 서식입니다. 자,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컴마도 찍히면서 회계 서식으로 바뀌고 오른쪽에 약간 여백이 이렇게 생겼죠. 자, 이렇게 해서 정렬과 그 다음에 글꼴을 다 해줬으니까 이제 먼저 표를 만들어 놓고 여기처럼 이렇게 너비를 똑같게 적당히 넓혀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표를 만드는 것은 어디에 있느냐면은 여기에 있습니다. 글꼴에 테두리가 있어요. 자, 그래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되냐면 B4에서부터 J14까지 이 범위가 되겠죠. B4 여기 클릭하면 B4 번지고 J14는 여기가 되겠죠. J14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범위를 이렇게 드래그 해 주셔도 되고요. 자, Shift 키를 눌러도 됩니다. 자, 여기 눌러주시고 시작 위치 B4 눌러주시고 Shift 키 누른 다음에 J14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전체가 선택이 돼요. 자, 그거 여러분이 참고하셔서 빠르게 작업하실 때 또 정확하게 하실 때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마우스로 드래그 했던 그렇게 해서 Shift 키로 했던 선택이 됐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여기서 테두리를 눌러주시고 모든 테두리를 눌러주시면 일단 표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 형태대로 너비 조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너비 조정할 때, 각각 너비 조정할 때는, 열 사이에 여기다 마우스 포인터 갖다 대면 이렇게 바뀌어요. 이때 이제 너비 조정을 이렇게 좌우로 움직이면서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처럼 양쪽 여백이 이렇게 같게끔 넓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나씩 조정을 해 나가시면 됩니다. 자, 문제하고 비슷하게 조정을 해 나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공사기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렇게 해서 쭉 펼쳐졌고요. 근데 여기 공사기간에서 보시면 여기 1이 있어요. 1이 그 다음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여기는 지금 안 내려가고 여기에 있습니다. 이때 요 내용 여기에서 공사기간 끝나고 1을 다음으로 넘어가게 하려면 여기서 엔터 치면은 아래로 내려와 버립니다. 그래서 한 셀에 두 줄로 입력할 때 쓰는 것이 바로 Alt키 누른 상태에서 엔터를 쳐줍니다. Alt 여기다 놓고 엔터 이렇게 쳐주시면 한 셀에 이렇게 두 줄로 바뀌어지게 되죠. 자, 그래서 그냥 입력해 놨었는데 이제 요 내용 바꾸는 것까지 같이 해줄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죠. J4도 여기 클릭하셔서 여기서 Alt 엔터 쳐주시면 이렇게 그 다음 줄로 바뀌어지게 되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너비 조정을 제대로 맞춰주시면 되겠죠. 여기도 그렇고, 그 다음에 총 공사비 여기 이렇게 해서, 여기 약간 좀 넓게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공사 시작일 다 보이게 이렇게 넉넉하게 양쪽 옆에 보이게 해주시면 되겠고, 공사 내용도 좀 넓혀줘서 해주고, 구분도 좀 넓혀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선수금 이렇게 넓혀서 자리를 확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거의 다 된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이 내용을 가지고 이제 내용 자체를 이제 편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B13에서부터 D13까지 이렇게 합쳐졌어요. B13부터 D13까지 이렇게 드래그한 다음에 요거 합쳐서 가운데로 하는 것이 바로 맞춤에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클릭해 주시면 바로 한꺼번에 해결이 됩니다. 병합도 하고 가운데 맞춤도 하고 한꺼번에 해결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는 G13에서부터 I13까지 이렇게 드래그한 다음에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해서 이렇게 맞췄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니까 F13, 14 여기 두 개의 셀을 합쳤죠. 자, 그런 다음에 여기도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해주시고 이 셀은 대각선이 들어가야 돼요. 대각선이 들어갈 때 어디서 해주시면은 셀 서식에서 해주면 됩니다. 셀 서식은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면 셀 서식이 나오게 되죠. 자, 이걸로 해도 되고요. 항상 많이 쓰니까 단축키를 익혀주세요. 셀 서식은 왼쪽에 있는 키보드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그 위에 숫자 1이 있어요. 그 위에 올라가면 숫자 1이 있는데 그걸 눌러주시면 돼요. 자,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숫자 1 동시에 같이 이렇게 눌러주시면 셀 서식 창이 열리게 되고 테두리에서 여기 대각선 이거를 선택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대각선 선택해서 들어가면 되겠고 만약에 대각선을 해제하고 싶다 그럴 땐 다시 여기 들어와서 눌러서 해제를 해 주셔야 돼요. 그냥 지우기가 어렵습니다. 안 됩니다. 자, 확인 눌러주시면 이렇게 들어가고 또 어디에서도 할 수 있냐면은 아까 테두리 했었죠? 테두리에서 좀 복잡하지만 테두리 눌러보시면 다른 테두리 나와 있어요. 밑에 눌러보시면 바로 셀 서식 창이 열리고 테두리가 선택되면서 여기서 대각선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 중에서 여러분이 편한 방법 쓰시면 되는데 셀 서식 그냥 컨트롤 1 누르고 들어가는 게 훨씬 빠르게 작업을 할 수가 있다는 거 설명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 내용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목부터 넣는데 제목은 도형의
배지라는 도형을 이용해서 이 내용을 입력하라는 얘기죠. 자, 도형은 어디에서 삽입해 주시면 되느냐면은 삽입 메뉴에서 해주시면 돼요. 삽입 메뉴 보시면 일러스트레이션에 보시면 여기 도형이 나오게 되죠. 이 도형 눌러주시고 기본 도형에 보시면 배지가 이 내용이죠. 이 내용 클릭해서 자, 위치를 잘 보세요. 여기가 이제 시작하는 위치고 여백이 이렇게 나와 있죠. 이 여백 보시고 자, 여기서 지금 현재 십자 모양으로 되어 있으니까 위치 잡기가 쉬워요. 이만큼 해서 여기서 딱 클릭 딱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런 다음에 아래쪽 여백을 보시면서 이렇게 맞춰주시고요. 이렇게. 자, 그리고 여기 G열의 중간 정도까지 여기를 늘려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자, 이거는 항상 이 행 너비를 다 맞춰준다면 하셔야만이 이걸 한 번에 다 끝낼 수 있어요. 이거 안 맞춰놓고 이거부터 하시면 이거 늘릴 때 다시 또 조정해 줘야 된다는 그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꼭 표 형태를 먼저 만들어 주시고 나머지 작업들을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보니까 여기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그림자가 옵셋 오른쪽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림자는 도형 효과에서 여기 눌러보시면 그림자 나와 있고 옵셋 오른쪽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옵셋 오른쪽이 어떤 건지 보면은 이거죠. 이렇게 오른쪽으로 그림자가 이렇게 나와 있는 거 딱 봐도 어느 정도 자주 하다 보면 보입니다. 자, 선택해주면 오른쪽에 이렇게 그림자가 생겼습니다. 자, 그리고 내용 보니까 어떻게 하라고 되냐면 우리 인테리어 공사 현황 보고라는 내용을 입력해야 되는데 그거 좀 이따 하고요. 자, 여기 글꼴부터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굴림 24포인트 이거 선택한 상태에서 홈탭 눌러서 클릭해서 굴림 이렇게 입력해주고 엔터 쳐주시고 크기가 24포인트 엔터 쳐주시고 그 다음에 검정 색깔이죠. 글자 색깔 검정색 선택해 주시고 굵게 되어 있죠. 굵게 여기서 해주시고 그 다음에 채우기가 노랑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 채우기가 나와 있습니다. 채우기 색을 노랑으로 해주시면 이렇게 되면서 자, 이제 내용을 입력하면 되는데 이 내용이 위아래도 가운데 좌우로도 가운데 가운데로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걸 해주시면 되는데 어디서 해주시면 되냐면은 맞춤에서 여기 위아래 가운데 여기는 좌우 가운데 이렇게 수직 수평 가운데 맞춤이 돼서 커서가 가운데로 딱 들어왔죠. 이제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자, 우리 인테리어 공사 현황 보고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간단하게 한 번에 딱 해서 입력을 마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내용 끝났고 그 다음에 임의 셀 임의 셀에다가 이제 결제를 작성해서 그림으로 복사 기능을 이용해서 붙이기 하시오. 단 원본은 나중에 삭제를 하라고 되어 있는데 어디에다가 해주는 게 좋으냐면은 이쪽 여백에다 해주는 게 좋습니다. 이 중에서 다른 데다 하시면 크기가 다 다르니까 여기에다가 K15에다가 놓고 여기서부터 이 결제란을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자, 이건 두 줄로 되어 있으니까 두 줄을 합치는 걸 아까 해봤었죠? 여기서 이렇게 블록 설정해서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딱 해주시고 여기에다가 결 입력하시고 한 셀에다가 이렇게 줄을 바꿀 때 아까 무엇을 눌렀었죠? 네, Alt키 누르시고 엔터 입력해 주시고 자, 결제 이렇게 입력해 주시고 오른쪽 방향키 눌러서 자, 여기에다가 이제 내용을 입력합니다. 여기서부터 순서대로 입력해 주시면 돼요. 점장 그 다음에 오른쪽 방향키 눌러주시고 부장 오른쪽 방향키 대표 이렇게 해서 입력해 주시고 자, 여기서부터 이렇게 드래그 하셔서 얘도 테두리가 들어가야 되어 있죠. 블럭 설정한 다음에 모든 테두리 여기 눌러서 모든 테두리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모양을 여기서 만든 다음에 그 다음 복사해서 여기다 갖다 옮겨 놓을게요. 자, 먼저 K하고 L 사이 여기다 갖다 놓으시고 여기다 갖다 놓으시고 이렇게 줄여줍니다. 결제 이 정도 너비를 해서 줄여주시고 자, 그 다음에 높이를
여기 조금만 늘려주시고 여기는 이거에 한 2배 반 정도 이렇게 정도 늘려주시면 돼요. 여기 15, 16 갖다 놓고 여기서 약간만 여기는 이렇게 너무 붙어 있으니까 늘려주시고 16, 17행 사이에다 갖다 놓고 여기는 조금 더 이렇게 늘려주시면 돼요. 자, 모양이 비슷하면 이제 여기 이렇게 전체 다시 선택한 다음에 복사를 합니다. 컨트롤 C 눌러주시고 그림으로 하라고 되어 있죠. 그걸 붙여넣기해서 해주시면 돼요. 붙여넣기는 홈 탭에 보시면 여기 붙여넣기가 나와 있죠. 여기 눌러보시면 여러 가지로 붙여넣기 할 수 있는데요. 그림으로 하라는 얘기, 여기 이걸로 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림 딱 눌러주시면 이게 그림으로 하나가 더 만들어졌어요. 한번 이렇게 옮겨보세요. 드래그해서. 여기 원본은 그대로 있고 그림으로 하나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얘를 가지고 여기로 가서 여기 H열 맨 처음에다 맞춰주시고 G하고 H 사이 이 열에다가 선에다가 맞춰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끝은 J하고 K 이 선에다 맞춰주면 되죠. 정확하게 선에다 맞출 때 쓰는 것이 있습니다. Alt키 누르시고 Alt키를 먼저 누르시고 이 선 요거를 갖다가 이렇게 선 쪽으로 옮기시면 딱 맞아 떨어집니다. 자, 그리고 아래쪽 이렇게 해서 이 여백 비슷하게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 속에 뒤에 이제 눈금이 안 보이게 하는 방법인데요. 눈금이 안 보이게 하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여기에서 보기에서 눈금선을 해제하시면 안 보이는 것도 있는데요. 이거 말고 이거는 그냥 그대로 놔두시고 얘만 눈금 안 보게 하려면 이거 그림 클릭하시고 홈 탭 눌러서 채우기를 그냥 흰색으로 해주셔도 돼요. 여기를 흰색으로 채워주시면 뒤에 눈금이 안 보이고 깨끗한 결제란을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여기도 안 보이죠? 그 다음에 원본은 삭제하라고 있으니까 K열 클릭하시고 드래그를 쭉 합니다. N까지 드래그 한 다음에 여기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삭제 눌러주시면 간단하게 삭제가 되죠. 여기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삭제하고 싶으면 삭제해줘도 되고요. 그냥 놔둬도 돼요. 자, 어쨌든 뭐 삭제하고 싶으면 마찬가지 여기 클릭해서 이렇게 드래그해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삭제 눌러주시면 이렇게 되죠. 그래서 깔끔하게 정리가 끝났습니다. 자, 그래서 결제란 했고요. B4에서 J4, G14, I14 요거죠. 여기 색깔 있는 부분. 자, 그러면 먼저 B4에서 J4까지 이렇게 드래그 하시고요.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여기 G14, 여기 I14 이렇게 클릭하시면 부분 선택이 또 됐죠. 자, 그런 상태에서 주황색으로 하라고 했죠. 채우기색 눌러서 주황은 여기입니다. 요거 눌러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해주면 됐고요. 그 다음에 유효성 검사를 이용해서 H14 여기 아까 선택해서 이게 나타나게끔 하자고 그랬었잖아요. 그게 유효성 검사입니다. 여기에다가 뭐를 관리번호 B5에서 B12까지 이 관리번호를 여기 목록으로 나타나게끔 해주는 것이 바로 유효성 검사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단추 눌러서 선택해서 나타나게끔 하는 것이 유효성 검사인데 유효성 검사는 어디에서 해주면 되냐면은 데이터에서 해주면 돼요. 자, 여기 클릭하시고 H14 클릭하시고 데이터 눌러주시고 여기 보시면 데이터 도구에 유효성 검사 여러분들 거는 바로 보일 거예요. 저는 창을 줄여놔서 바로 안 보입니다. 자, 데이터 유효성 검사 눌러서 유효성 검사 한번 클릭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목록으로 만들어 줘야 된다고 그랬었잖아요. 모든 값이 아니라 목록 선택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런 다음에 범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목록으로 만들 거냐 범위를 잡아줘야 되는데 관리번호라고 있죠. 여기 관리번호 B5에서부터 B12까지죠. 여기 B5에서부터 B12까지 범위만 잡아주시면 끝나요. 자, 그리고 확인 눌러주시면 이제 여기에 만들어졌습니다. 자, 단추가 생겼죠? 요거 바로 유효성 검사에 의해서 만든 단추예요. 눌러서 이 목록이 여기 다 들어와 있죠, 이제. 자, 그 중에서 B2에 001 얘를 선택해주면 되죠. 이렇게 해서 여기 나타난 거예요, 이게. 그냥 입력한 게 아닙니다. 그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딴 데 누르면 일단 단추가 안 나타나는데요. 여기를 클릭하면 다시 단추가 나타나서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셀 서식 F5에서 F12 영역에 셀 서식을 이용해 숫자 뒤에다가 원을 붙이래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 이렇게 블록 설정한 다음에 드래그해서 마우스 클릭해서 아래로 드래그해서 블록 설정을 한 다음에 셀 서식 아까 뭘로 하라고 했었죠? 컨트롤 1. 컨트롤 1 딱 눌러주시면 여기 표시 형식으로 가셔야 돼요. 아까 테두리 했기 때문에 거기에 나타난 거고요. 표시 형식에 가셔서 우리가 이런 것은 나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다 원을 붙이는 거니까 사용자 우리 스스로가 만든 형식이 돼요. 그래서 사용자 지정이 됩니다. 사용자 지정 눌러주시고 자 컴마도 나와야 되고 거기에다 원도 붙여야 되니까 컴마가 붙어있는 형식 이걸 선택해 주셔야 돼요. 요거 소수점 없이 정수로 깔끔하게 되어 있는 게 이거잖아요. 자 이걸 선택하시면 이렇게 숫자가 여기에 있는 이 숫자가 컴마로 나타나면서 이렇게 나타나죠. 이 뒤에다가 뭘 붙이라고요? 원을 붙이래요.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해주시면 돼요. 여기 클릭하시고 자 원은 문자잖아요. 여기다 직접 붙이시면 돼요. 문자니까 문자는 항상 큰 따옴표를 묶어준다. 엑셀에도 잊지 마세요. 문자를 넣을 때는 연결해서 넣을 때는 큰 따옴표를 묶어준다는 거. 자 이렇게 놓고 여기에다가 원 이렇게 입력하시고 큰 따옴표 이렇게 닫아주시면 이렇게 보여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사용자 지정 형식을 이용해서 이 서식을 지정한 거죠. 그래서 여기에 확인 딱 눌러주시면 이렇게 원이 다 들어가 있는 모습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E5에서 E12 영역 여기죠. E5에서 E12 영역을 해서 뭘 하라고요? 이 영역에다가 공사기간이라고 이름을 정의하래요. 이 부분의 이름은 공사기간이다 하고 이름을 붙이라는데 어디다 해야 되냐면은 바로 여기에다 해주면 돼요. 여기가 이름 상자라는 곳입니다. 블록 설정한 다음에 여기 이름 상자에다 갖다 놓고 뭐라고? 공사기간 이렇게 입력해 주래요. 그리고 엔터 딱 쳐주면 이 범위의 이름이 원래는 E5에서 E12 범위가 되는데요. 자 이렇게 해서 여기 딱 범위만 잡아주시면 공사기간 이렇게 뜨게 되죠. 그래서 그냥 클릭하면 안 뜨고 이만큼만 잡아도 안 뜨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범위 딱 잡아주시면 그 순간 공사기간이 뜹니다. 자, 이 의미가 뭐냐면은 항상 이 범위의 이름은 이 범위를 잡아주면 공사기간이라고 뜨기 때문에 공사기간이라는 말로 대신할 수가 있어요. 한번 해볼게요. 자, 이 범위를 한번 합계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함수는 하겠지만 여기다 합계를 한번 구해볼까요? 자, 함수식을 쓸 때 먼저 는부터 써줍니다. 그리고 합계를 구하는 함수가 썸이에요. 나중에 설명 또 할게요. 자, 그리고 여기다가 썸 이렇게 입력해 주시고 자, 가로 열고 이렇게 수식은 이렇게 씁니다. 함수 쓰고 가로 열고 하고 자, 이 범위를 잡아야 되는데 이 범위가 2, 5 원래는 어떻게 입력해야 되냐면은 2하고 그 다음에 5 콜론 그 다음에 2, 12 이렇게 해서 범위를 잡아주셔야 돼요. 이렇게 2, 5에서 2, 12 범위 이렇게 2, 5 콜론 2, 12 이렇게 해서 잡아주셔서 엔터를 쳐주시면 이 범위의 합계가 계산이 되죠.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렇게 번지로 이렇게 입력해도 되고 아까 뭐라고 했었죠? 이 범위는 뭐라고 했습니까? 공사기간이라고 이름을 붙여놨잖아요. 그래서 여기다 놓고 다시 해볼게요. 자 여기다가 SUM 가로 열고 직접 입력합니다. 공사기간 왜 그 범위의 이름이 공사기간이라고 했으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이름이 공사기간이니까 가로를 딱 닫아주면 저절로 이 범위가 선택이 돼요. 그래서 공사기간이라고 쓰면 무조건 여기를 이 범위를 잡아줍니다. 그래서 이 공사기간은 절대적으로 이 범위를 알려주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름을 정의하면은 절대 번지 효과가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항상 그 자리를 나타내는 번지, 절대 번지 효과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공사기간 하면 무조건 여기
어디에서 해도 여기를 딱 잡아줍니다. 자, 이런 식으로 공사기관 이름을 왜 붙였는지 나중에 이렇게 수식에도 넣을 수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 범위를 선택해서 수식을 세울 수 있기 때문에 이름 정의를 하게 됩니다. 자, 그거 왜 그런지도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내용이 이제 다 작성했는데요. 자, 여기 보니까 테두리가 진하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안쪽도 항목 밑에 하고 여기 데이터 다 작성이 끝난 이 부분하고 여기가 지금 현재 굵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먼저 바깥쪽, 맨 바깥쪽 테두리 이렇게 범위 잡아주시고 아까 홈 탭에서 테두리에서 했었죠? 테두리 눌러보시면 굵은 바깥쪽 테두리가 있어요. 이거 눌러서 굵게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안쪽에도 여기에도 굵게 해주면 되니까 여기도 그냥 이렇게 안쪽 범위만 잡아주면 되겠죠? 이렇게 범위 잡아주시고 똑같이 굵은 바깥쪽 테두리 딱 눌러주시면 이렇게 테두리를 굵게 마무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출력 형태하고 이 내용하고 비교를 해보셔가지고 이상이 없으면 저장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 없죠? 자, 그러면 파일 눌러주시고 다른 이름으로 저장 눌러주시고 원래는 어디에다 저장한다고 했었죠? 원래는 내 PC에 문서에 ITQ 폴더에다가 저장을 해 주셔야 돼요. 여기에다가. 근데 여기에다 저장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 작업할 때마다 여기에다가 한 번에 수험 번호 8자리 빼기 이름으로 원래 해주면 되죠. 여기다 1, 2, 3, 4, 5, 6, 7, 8 수험 번호 8자리하고 빼기 자, 이름 해가지고 여기다가 홍길동 이렇게 입력을 해서 시트 전체를 한꺼번에 이 한 파일로 저장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내 문서에 내 PC의 문서에 ITQ 폴더에다 저장을 하는데요. 우리는 작업할 때마다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하기 때문에 바탕화면에다가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요 수험번호 대신에 무엇을 쓸 거냐면은 여기 날짜를 쓸 거예요. 연도는 앞에 있는 20은 빼고 230114 이렇게 할 겁니다. 230114 빼기 해주시고 오늘 한 것은 표서식만 했죠. 그래서 여기다가 표서식 이렇게 해서 어디까지 한 파일인지 작업을 어디까지 한 파일인지 알기 위해서 이렇게 했고요. 자, 그리고 매번 불러다가 작업하기 편하게 바탕화면에다가 저장하기로 했었죠. 그래서 바탕화면 선택해 주시고 저장 눌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바뀌었을 때 확인하시고 자,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